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설계비가 너무 비싸다 또는 건축사마다 설계비가 다른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주택 등의 설계를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설계비가 다소 비싸다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지난번 올린 공사비에 관한 영상을 보고 설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달라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등의 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일반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인데,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20-30여 년 전만 해도 집이나 건물을 짓는다 하면 주로는 공사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 당시에는 공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 업자가 설계까지 해오는 경향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 설계는 공사비에 묻혀 설계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으며, 지금도 어떤 건축주들은 공사를 하면 공사비에 얹혀져 있거나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 먼저 설계를 한 다음 그 설계에 맞는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설계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 비해서 아직도 디자인이나 설계와 같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평가를 해주는 데 인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와 같은 디자인에 대한 용역비는 공사비처럼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비, 장비비, 경비 등처럼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질적 비용이 아니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설계를 하는 데 들어가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사무실 경비 등 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없는데 왜 그렇게 설계비가 비싸냐고 푸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음악이나 미술, 조각작품을 만드는데 인건비로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용역비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가 아닌가 합니다. 즉 설계비는 디자인에 대한 창작과 기술력 등을 인정해서 비용이 산출되는 것이지 물건이나 자재 등과 같은 물질적 재화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두 번째로 설계 용역비 기준과 설계비의 현실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설계 용역비는 건축사법 제19조 사무규정으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것으로 이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와 건축물의 종류, 구조 등에 따라 건축설계 용역비가 정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 기준과 실제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설계비의 차이는 대단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설계비도 건축사마다 제각각 달라 일괄적으로 얼마다라고 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비용마저도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 용역비의 기준에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건축사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 국가에서 정해준 비용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한 설계비로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설계비 정상화에 대한 건축사 협회와 양식 있는 건축사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경쟁으로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건축사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준 비용도 찾아먹지 못하고, 또 설계 용역 업무의 특성상 기업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 사실 이러한 구조와 현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설계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사마다 설계비가 다른 이유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 왜 건축사들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며 또 건축사마다 요구하는 설계비의 차이가 크게 날까요? 물론 경쟁이 없는 분야가 없고 또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사실 설계 용역비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그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이는 원가 개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등 다른 물가는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 등이 필요하고 적정한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 등이라면 사실 그 비용은 뻔한 것이지만 설계 용역비와 같은 디자인 비용에는 원가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재료비가 필요 없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것이죠. 즉 인건비나 사무실 경비 등 외에는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에 따라서는 소위 노는이 큰 손해가 아니라면 비록 적절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냥 수주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보니 그렇지 않나 싶고, 이에 비해서 자신만의 기술력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신껏 설계를 하고 제대로 된 비용을 받고 싶어하는 건축사는 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설계 용역비를 요구하다 보니 건축사마다 요구하는 설계 용역비에서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이면서 주거용 건물에서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간단한 도면만으로도 공사를 할 수가 있기도 하고, 또 설계를 하기로 말하면 한정이 없는 것이 주택의 설계인데다 또 설계비 산정 기준이 공사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고 공사비는 면적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소위 평당 설계비가 얼마라는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런 비용으로는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기능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하는 일도 복잡하고 힘든 데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디자인 작업이 달라지고 작성해야 할 설계 도면이나 작업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계를 하려면 사실 그런 평당 설계비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설계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적정한 설계 용역비가 필요한 이유로는 건축 설계는 건축사가 주도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건축물은 건축만이 아니라 토목이나 위생, 냉난방 등 설비, 그리고 전기 및 통신, 소방,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설계란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제외한 구조계산, 설비, 전기 등은 이 분야의 전문 회사에서 별도로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설계 비용도 이 설계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의 전부가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사의 몫이 아니라 이와 같은 전문 분야와 구조계산 등의 전문가의 적정한 몫도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일반 건축주들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설계비가 비싸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계란 아무리 이런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 해도 건축에서 결정되는 건물의 평면이나 구조 및 외관 설계에 따라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은 건축사가 모든 작업을 주도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런 전문 분야와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즉 제 아무리 디자인이 잘 되고 건축 설계를 잘 한다 해도 그런 전문 분야의 설계가 엉망이라면 결국 그 건물에 대한 설계는 강정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고 엉망인 부속품으로 만들어진 껍데기만 번들어간 자동차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적정한 설계비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것인데,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수행하는 업무에 따른 적정한 대가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것이 비용이나 대가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합리적인 업무가 어렵고 또 이 분야의 발전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즉 건축사 등 누군가 일방적인 사람들의 희생만으로 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업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시장의 발전이나 설계 용역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설계 용역비 기준을 정하고 건축사 협회 등에서도 덤핑 방지 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건축이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적정 설계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즉 디자인 등 설계 용역을 종이나 연필값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이 있느냐거나 단순히 인건비나 시간 투자 등 실비 정산 방식으로만 계산될 수 없다는 점, 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설계가 건축의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설계가 중요하며 하나하나 건물의 외관이나 모습이 마을과 도시의 미관을 결정하고 역사를 만들어간다는데 설계가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설계비가 비싸다 또는 설계비가 건축사마다 다른 이유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일반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두 번째로 설계 용역비 기준과 설계비의 현실, 세 번째 건축사마다 설계비가 다른 이유, 네 번째로는 설계는 건축만이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적정한 설계비가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가 설계를 하는 건축사다 보니 너무나 제 입장에서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냐고 오해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는 하겠지만 평생 이 분야에 종사해온 입장에서 그동안 느낀 것은 사실 설계는 최근 들어서 사람들, 특히 건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중요성 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향상된 감은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설계를 비롯한 디자인이나 음악, 미술, 소설 등 창작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미국이나 유럽, 가까운 일본 등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감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개발 시대를 지나 의식이나 모든 분야에서 발전되고 변화된 시대에 더욱이 미래에는 건설이나 공장 등 하드웨어적인 분야보다는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고, 건축도 하루속히 값싸게 짓는 것보다는 좀 더 디자인적인 건축으로 개개 건물이나 전체 도시 미관 등의 수준도 좀 더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 혹시 오늘 저의 말씀에 어떤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며,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함께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